안녕하십니까? KUMC TV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급증하는 코로나 감염자 중 97%가 처음 감염 확진자라는 발표가 있습니다. 2년 넘게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이른바 네버 코비드족인 사람들이 요즘 코로나 감염에 유난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감염자 중 97%가 처음 감염되는 확진자이다 보니 나오는 현상입니다. 방역 당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7월 일주 확진자 중 재감염자는 2.88%이며 확진자 중 97%가 그동안 한 번도 코로나에 감염이 되지 않은 첫 감염자였다고 발표되었습니다. 다보나 기자가 자세히 보도해드립니다. 작년 4월 국제의학저널 랜시세는 코로나 감염 이후 7개월까지 재감염 확률이 84%까지 확 줄어든다는 영국 연구 결과가 실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전파력이 센 변이들이 등장하며 양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미 ABC 방송이 지난달 자체 조사한 결과를 보면 미국 24개 주에서 1,600만 명 재감염자가 확인됐고 확진자 중 재감염자 비율이 주마다 4에서 15%로 다양하게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국 일부 지역에서는 재감염 비율이 20%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에 한 번도 감염되지 않는 일명 네버 코비드족이 기댈 수 있는 예방접종 면역력도 많이 떨어진 것도 불안 요인입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마지막 3차 접종 이후 2에서 3개월 이상 지나 이미 감염 예방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현재 나와 있는 백신은 BA.5 등 변이의 감염 예방 효과가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중증화, 사망 예방을 위해 접종이 필요한 고위험군의 효과가 있다는 것뿐입니다. 변이에 대항력이 있는 개량 백신이 언제 공급될지도 불투명합니다. 미 제약사 모더나가 전날 BA.5에 대한 예방 효과가 기존 백신보다 6.3배 높은 오미크론 백신을 이르면 8월 말 전 세계에 공급하겠다고 밝혔고 주요 코로나 백신 제조사들이 BA.5와 BA.4 변이 맞춤용 백신 개발에도 나섰지만 지금은 어떠한 뚜렷한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개인이 마스크 착용, 손 씻기와 더불어 자율적 거리 두기 등으로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방법 외에 묘책이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상 다보나 기자였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28일 모든 공공 실내 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즉각 시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카운티 보건당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환자 수와 병원 입원 환자 수가 의미 있는 수준의 감소와 그리고 사망자 수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바라 페러 보건국장은 이날 줌을 통해 각종 수치를 제시하면서 진행된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나 퍼레어 국장은 보다 명확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수치들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28일 보건당국이 발표한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7,009명으로 나타났으며 사망자 수는 19명인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한편 카운티 보건당국의 결정은 식당과 소매업체 등 스몰 비즈니스 업계와 일반 주민들의 마스크 착용 인식에 따른 강한 불만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며 만약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재시행되면 가뜩이나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운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반대 의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상 이윤아가 전해드렸습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인 지난 2019년 11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3일간의 조사만으로 북송을 결정한 조치에 대해 절반 가까운 국민들이 문 정권의 잘못된 일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윤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한 정례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9.9%가 탈북 어민을 3일간의 조사 끝에 강제 북송한 것은 잘못한 일이라며 부정적으로 답했습니다. 잘한 일이라는 긍정평가는 40.2%였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9%였습니다. 권역별로는 대구 경북 TK 지역의 부정평가가 59.6%로 가장 높았으며 긍정평가는 32.7%였습니다. 부정평가가 높은 순으로 대전, 세종, 충남북 52.7%이고 긍정은 38.5%, 부산, 울산, 경남 부정 51.5%였으며 긍정은 40.4%, 강원, 제주 부정 47.8%, 긍정은 37.8%였습니다. 긍정평가가 가장 낮은 지역은 호남 지역으로 광주, 전남북 부정 44.3%, 긍정은 44.8%였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서울 부정 49.2%, 긍정은 39.1%, 인천 경기 부정 47.8%, 긍정은 42.6%로 집계됐습니다. 연령별로 60대 이상과 20대 이하의 부정평가가 각각 59.6%, 5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긍정평가는 각각 31.2%와 28.1%였습니다. 이외 연령대는 30대 부정 45.6%, 긍정은 42.8%, 40대 부정 37.0%, 긍정 54.8%, 50대 부정 43.1%, 긍정 48.8%였습니다. 성별로는 남성 부정 52.6%, 긍정 40.3%, 여성 부정 47.3%, 긍정 40.1%가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서요한 여론조사공정 대표는 지역별로는 TK에서 부정평가가 가장 높은 59.6%였으며 호남에서는 가장 낮은 44.3%였고 긍정평가는 그 반대로 나타났다며 연령별로는 20에서 30대와 60대 이상에서 부정평가가 높은 반면 40에서 50세대에서는 긍정평가가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상 지훈 기자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내년 1월 26일 한국에 대한 제4주기 국가별 정례인권 검토 UPR을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인권단체들이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한국 관련 국가별 정례인권 검토 UPR 보고서에서 전임 정부의 북한 관련 조치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전 정권에 의해서 제정된 대북전단금지법과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등에 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인권단체들이 관심을 표하고 있는 대북전단금지법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에 한국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와 아이디어를 보내는 탈북민,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승주 기자가 전합니다. 북한 인권을 담당하는 유엔의 특별보고관 4명이 이 법의 모호한 표현, 일부 시민사회단체 구성원의 정치적 표현과 합법적 활동에 대한 불균형한 처벌 가능성에 우려를 제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전 정권은 한국 내에서 이 법을 위반하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미화로 2만 5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과 북한 내부의 정보 접근에 미칠 영향 등을 유엔 특별보고관들이 가장 우려했던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로컬망을 보유하고 있는 국제 엠네스티도 지난 2021년 반려된 대북전단금지법이 남북 접경 지역에서 전단과 물품의 살포를 금지한다며 엠네스티는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으며 금지행위 구성에 관한 언어의 모호성과 엄중한 처벌 가능성에 대해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국에 입국하는 난민에 관한 국제 강제 송환 금지 원칙 녹루풀망 준수도 강조했지만 탈북민을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인권단체들은 또 탈북민이 한국에 도착한 뒤 받는 합동신문 조사를 국정원이 아닌 법무부가 담당하도록 변경해 정권에 따라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문제를 없애고 변호권도 부여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상 이승주 기자였습니다.